안녕하세요. 가구 아이디어 구체화 아이디어 렌더링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렌더링의 의미와 렌더링의 재료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렌더링의 재료를 사용해서 재질감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학습 확인,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렌더링의 재료들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스텔이란 재료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막대처럼 생긴 이런 재료들이 여러분들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마치 분필가루를 뭉쳐 넣은 듯한 그런 재료예요. 그래서 이 막대 자체를 사용해서 신속하게 채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건식 재료다. 그래서 물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 막대 상태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막대를 돌려가면서 넓은 부분을 칠할 때는 넓은 면을 이용해서 칠하실 수 있겠고요. 그죠? 어떤 세밀한 묘사를 할 때에는 이런 모서리 부분을 사용해서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얘를 이렇게 문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막대만으로 저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가면서 어떤 부드러운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파스텔이라는 재료였죠. 자, 그 다음에 2번 우리 색연필. 그래서 파스텔은 어떻게 보면은 좀 세밀한 작업보다는 좀 전체적인 배경 작업에 좀 더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색연필 같은 경우에는 경도가 다른 색연필을 이용해서 각기 효과적인 질감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좀 세밀한 표현을 하는 데에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성을 사용하느냐, 유성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다른 재료들에도 이 색연필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재료들과 같이 사용했을 때에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색연필을 잘 다룰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런 재질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에는 우리 수채화 물감이 있었죠. 그래서 이 수채화 물감 외에도 우리 포스터 컬러라고 하는 비슷한 재료가 있었는데, 저 포스터 컬러는 어떻게 보면 좀 평면적인 이미지를 표현할 때에 특수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현실적인 느낌이 나는 거, 입체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 포스터 컬러는 그렇게 알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 다만 우리 수채화 물감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면 습식 재질이다. 그래서 우리 물을 이용해서 저 물감이랑 이 물을 같이 섞어가면서 농도 조절을 통해서 우리가 색채의 어떤 진하고 연하고의 차이를 조절할 수도 있겠고요. 저 물감의 특성 파악과 기법을 익혀줄 필요가 있는 재료다. 그래서 이 농도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붓의 상태, 그리고 어떤 걸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종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떤 상태와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런 기법들이라든지 그리고 이 수채화 물감의 특성 파악 굉장히 중요한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채화 물감의 특성을 안 상태에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해가지고 우리 표현을 할 수가 있는 재료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우리 사용하기에는 조금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우리 어떤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효과적인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마커인데요. 그래서 매직 잉크를 사용하는 디자인 화구다. 그래서 마커 렌더링은 색상이 풍부하다. 그래서 굉장히 쉽고 빠르게 그릴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이런 기름종이 같은 트레이싱지 위에다가 사용을 하게 되면은 종이가 벗겨지지도 않으면서요.
아주 매끄럽게 잘 발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바로 또 다른 색을 더 칠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런 빠르고 쉽게 칠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진 도구가 바로 마커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에어브러쉬. 그래서 공기의 압력을 이용해서 잉크나 그림 물감을 분사해서 표현하는 도구. 그래서 우리 뭐 벽화 작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보셨을 거죠. 같아요. 그죠? 자, 여섯 번째 마지막 컴퓨터 렌더링이 있었는데요. 우리 현재 와서는 이 컴퓨터 렌더링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모델 또는 이들이 모아놓은 장면인 씬을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제품을 만들어 보지는 못하지만 도면이라는 걸 통해서 실제의 가로, 세로나 뭐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직접 이 컴퓨터 상에서 현실적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는 작업이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렌더링의 재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요, 렌더링의 재료를 사용해서 가구의 재질과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재료를 가지고서 어떻게 가구의 재질을 표현할 수 있는지 우리 설명으로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의 재료 세 번째, 재질감의 표현 방법 보겠습니다. 우리 가구에서는요, 물론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금속,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부수적인 다른 재료들도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가 바로 목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목재의 표현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나무 재질이 갖는 특유의 색채 혹은 나뭇결의 표현 등이 나무의 일반적 성질을 표현하는 것이 나무 재질의 표현의 생명이다. 그래서 특히나 나무 같은 경우에는 나무의 수종에 따라서 이런 색채가 또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나뭇결의 표현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음영감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나뭇결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재료를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그리고 이 재료가 나무구나 하고 우리가 또 알아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기름 혹은 나무 표면에 코팅을 한 목재의 경우에는 약간의 광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은 기성 가구 제품에는 보통 이런 다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져보시면은 반질반질하고요. 실제로 우리 눈으로 봤을 때에도 굉장히 매끄럽게 광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실제 가구의 표현을 하실 때에는 이런 광택에 대한 이런 표현을 해주셔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나무는 기본적으로 나무가 그런 광택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목재는 확산체다. 그래서 광택이 없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광택을 살려주는 것보다는 어떤 나무의 나뭇결 표현이라든지 아니면은 색채 표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좀 더 중점을 두어서 우리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연필만을 이용해서 우리 목재의 느낌을 표현한 그림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 스케치할 때에 일단은 전체적인 형태를 먼저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무는 나이테가 있죠. 나이테가 있고 나이테가 결국에 이제 나뭇결이 되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 나무의 겉에 보면은 껍질들이 갈라진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갈라지는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이 껍질이 갈라지는 방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보시면 이렇게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방사형으로 갈라지고 있는데, 얘를 만약에 이렇게 일자 형태로 갈라지게 그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현실감이 없고, 그리고 목재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렌더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무에 대한 특성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은 이 사이에 또 우리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빛을 받는 부분은 밝고요. 저 빛을 받지 못하는 이런 안쪽 부분들, 구멍 부분들, 틈, 이런 애들은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워지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스케치에서 배웠었던 음영 표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서 마찬가지로 우리 이런 목재를 표현하는 데에도 똑같이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음영 표현을 먼저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세부적인 표현들에 대한 또 음영 표현들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할 때에는요, 항상 처음부터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전체적인 음영을 먼저 잡아준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런 목재의 나뭇결이라든지 갈라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색연필로 목재에 대한 표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색연필로는 나무 재질을 표현하고자 하는 목재의 색과 동일한 색지에, 그래서 이 색연필은요, 넓은 면적을 칠하는 데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물론 칠할 수는 있지만 이 촉 자체가 넓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넓은 면적을 칠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색 자체가 있는 종이에다가, 그쵸, 나무와 비슷한 색상을 가지고 있는 색지에다가 바로 우리 음영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리핸드나 또는 자를 사용해서 선의 강약을 조절한다. 그래서 이 강약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색연필을 꾹 누르고 사용을 하면은요, 진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연하게 사용을 하면은요, 연하게 나오죠. 약하게 지고 사용을 하면. 그리고 강하게 눌러서 사용했을 때는 색연필이 두꺼운 선이 나오고요. 약하게 지고 할 때에는 연하고 가늘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런 선의 강약을 조절해 가시면서 우리 목재의 이런 나이테도 그냥 일정한 두께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두꺼웠다가 어떤 부분은 또 얇았다가 두꺼웠다가 얇았다가,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자연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어떤 컴퓨터에서 그린 것처럼 일자로 쭉 똑같은 두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우리 선의 강약을 통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드럽게 명도 단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형태를 먼저 잡으신 다음에요. 이런 원기둥에다가 나무 표현을 하겠다. 그럼 먼저 이 원기둥에 대한 명도 표현을 먼저 하는 거죠. 음영 표현. 그러면은 자, 여기 빛이 이렇게 위에서 왼쪽 상단에서 빛이 온다 라고 하면은 이 빛을 받는 가장 직접적인 이 앞부분이 가장 밝겠죠. 그리고 점점 뒤로 갈수록 살짝 어두워질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요 가운데에서 살짝 왼쪽에서 빛을 받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옆면도 가운데 왼쪽 살짝 왼쪽 부분이 가장 밝고요. 그 다음에 점점 뒤로 갈수록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밝았다가 점점 어두워진 요 명도 단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재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나뭇결은요, 조금 어두운 색을 사용합니다. 만약에 이 밝은 부분에다가 이 밝은 색을 칠한 똑같은 색으로 이 나뭇결을 표현해봤자 잘 보이지도 않겠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어두운 색을 사용해서 가급적 자연스럽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갈라지는 부분들도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뭔가 목재가 갈라졌어요. 갈라졌다라고 하면은, 자, 빛이 위에서 이렇게 오면은 이 윗면은 밝아요. 그죠? 근데, 자, 여기서 얘가 또 이렇게 꺾이잖아요. 자, 꺾이게 되면은 빛의 방향이랑 그 다음에 얘 방향이랑 서로 평행하죠. 그죠? 이 면이랑. 그러면은 얘는 빛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 어두워지는 부분들도요. 그림에서는 이 강약을 항상 강조를 하는데요. 너무 어둡다고 해서 이 전체를 전부 굉장히 진한 색상으로 전부 칠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뭔가 만화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평면적인 느낌이 나요.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려면은 여기가 밝은 부분이면 여기는 가장 어둡게 칠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냥 서서히 이런 식으로 점점 살짝 연하게 저 그라데이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밝은 부분과 가장 어두운 부분이 서로 만났을 때의 대비가 심하게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요 대비가 우리가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은 굉장히 또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먼저 일단은 스케치 먼저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스케치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나무결을 표현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계획을 이렇게 세워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밑바탕을 먼저, 음영 표현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재료들로 표현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시면 처음부터 이런 나무결을 표현하기보다는 먼저 음영 표현 들어가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위에서 오면은요, 얘가 살짝 이렇게 휘었으니까 제일 빛을 받는 가운데가 가장 밝고요. 그 다음에 양옆으로 갈수록 살짝 어두워지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랫부분, 좌판의 아랫부분은 아예 빛이 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가장 어둡겠고요. 그 다음에 서서히 또 슬슬 밝아지게 되겠고요. 저 그라데이션. 마찬가지로 여기도 위에를 밝게 했으면 다른 부분들도 윗면이 밝게 나와야 되겠죠. 만약에 얘는 위에서 밝다 했는데 얘는 앞에 정면이 밝아 버리면은 거기는 음영 표현이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영 표현을 먼저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조금 어두운 색상들로 이제 이런 나무결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나무결은요, 얘는 이 방향으로, 얘는 이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서로 직각 방향으로 가지가 않아요. 얘가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면요, 그 다음에도 이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같이 가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이 서로 평행하게 최대한 그렇다고 완벽하게 똑같은 넓이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그쵸? 그래도 어느 정도 평행을 이루면서 이 결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결에 대한 방향들 여러분들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해주실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파스텔입니다. 그래서 파스텔도 사실 이제 뒤에 있는 이런 재료들도 이런 표현하는 방법 자체는 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파스텔은 부드러운 나무 재질을 표현하기 좋은 재료다. 그래서 두꺼운 트레이싱지 페이퍼 뒷면에 목재색을 연하게 먼저 칠해준 다음에요. 정착액으로 정착시킨다. 이 파스텔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가루를 뭉쳐놓은 거기 때문에 이 가루가 종이에 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지르면은 얘가 계속 펼쳐지면서, 그쵸? 문질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관을 할 때에도 이 파스텔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면은 다른 곳에 또 묻어나기 때문에 또 그림이 손상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정착액을 사용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해준 다음에요. 다음 색연필을 이용해서 나무결을 표현을 해줍니다.
자, 보시면 파스텔로 음영 표현을 하니까 조금 더 색연필보다 부드러운 느낌이 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형성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탕색을 파스텔로 칠해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런 파스텔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색연필을 이용해서 이런 복제 표현을 해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를요, 우리가 한 가지만 굳이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표현해 보는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포스터 컬러. 그래서 평면적인 표현이 비교적 용이하다. 그래서 이런 우리 입체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물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힘든 감이 있어요. 그래서 곡면의 처리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포스터 컬러는 목재 특유의 바탕색을 칠하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넓은 면적을 먼저 칠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이런 묘사를 하기에는 포스터 컬러가 적절하지 않으니 이런 색연필이나 파스텔로 나무결을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채화 물감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채화 물감은 이 나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재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 수채 용구로 사용하여 나무색을 먼저 여러 번 칠해서 또 음영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 붓이나 색연필로 나무결의 질감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붓을 이용해서 물감을 이용해서 나무결을 표현해 줄 수도 있고요. 대신에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나 붓으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색연필로 강조해 주시거나 아니면 뒷 마무리 같은 것들 있죠. 붓으로 그리다가 삐져나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색연필로 마무리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우개로 광택의 느낌을 처리하면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리 종이에다가 수채화 물감을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마른 다음에 거기를 지우개로 지우면 종이가 벗겨지면서 우리가 그 사용했던 물감의 색상이 약간씩 벗겨집니다. 그걸 이용해서 그런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 또 광택, 약간 빛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들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물감 보시면은 확실히 다른 재료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붓의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붓도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매직 마커에 의한 표현. 그래서 매직 마커도 우리 마찬가지로 일단은 나무의 바탕색을 칠한 다음에 나무결을 마커 혹은 색연필로 사용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 보시면 마커를 이용해서요. 먼저 바탕색을 칠하는데 마커는 우리가 몇 번 칠을 하지 않아도 금방금방 색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빠르게 칠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밀한 작업들을 마커나 색연필로 표현을 해주시면은 훨씬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우리 컴퓨터 렌더링에 의한 표현인데요. 자, 이 컴퓨터 렌더링은요, 우리 형태, 그러니까 모델이라는 거, 현실적인 형태나 구조,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겉에 들어가는 이런 재질 표현이라든지 색상들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수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3D 스튜디오 맥스, 아니면은 기타 다른 3D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이미지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차원 모델링과 렌더링,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3D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데에도 사용이 되는 프로그램이고요. 자, 기능에 따라서 치수의 변화를 손쉽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숫자 값을 입력하는 거에 따라서 화면으로 즉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수정이 가능하고요. 자, 이 형태를 자유자재로 변경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요 부위의 확대나 축소,
그쵸? 물론 가능하고요. 그래서 가까이 보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확대를 해서 자세히 보고요. 저 전체적인 모습을 볼 때에는 또 축소를 해서 전체의 모습을 보고요. 자,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 세밀하게 제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거래를 할 때에 이런 제품의 전체적인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세한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때에 있어서 바로바로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컴퓨터 렌더링인데요. 가구의 형태나 재질 그리고 제작 방법까지 자세히 보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구조 같은 것들을 바로바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요게 이제 3D 맥스의 화면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뷰가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보는 뷰, 그다음에 이렇게 45도 각도에서 보는 뷰, 앞에서 보는 뷰, 이렇게 여러 각도 면에서 이 제품을 이렇게 우리가 손쉽게 수정을 해 나가면서 완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컴퓨터 렌더링의 결과물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더 현실적인 모습들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목재의 표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우리 렌더링 재료에는요, 색연필, 파스텔, 포스트 컬러, 수채화 물감, 마커, 컴퓨터 렌더링,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에어브러쉬까지 이렇게 있었는데요. 에어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사실적인 표현들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음영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어떤 세밀한 표현을 할 때에는 좀 힘든 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지금 빠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색연필이나 파스텔, 포스트 컬러, 수채화 물감, 마커 또 다 공통적으로 일단은 목재의 바탕색을 먼저 칠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색연필이나 다른 이런 물감들을 사용해서 목재의 어떤 나뭇결 같은 것들을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 목재 표현은요, 우리 다른 재질 표현을 하는 것보다 또 훨씬 더 어려운 표현이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목재 표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렌더링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보기 보겠습니다. 자, 기능에 따라서 치수의 변화를 손쉽게 할 수가 있고요. 자, 형태를 자유자재로 변경시킬 수가 있다. 우리 스케치할 때에는 만약에 이 비율을 잘못 그리면은 또 지우개로 지워가지고 다시 그리거나, 그쵸? 짧게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했는데, 자, 가구의 형태나 재질 그리고 제작 방법까지 자세히 보여줄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 색연필, 수채화 물감, 포스트 컬러, 얘네들은 우리 좀 잘못 그리게 되면은 사실 수정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렇죠? 자, 마지막 컴퓨터 렌더링. 이 컴퓨터 렌더링이 바로 우리 손쉽게 즉각적으로 우리가 입력하는 숫자 값에 따라서 바로바로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컴퓨터 렌더링이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글자의 양산 가능성의 가치 판단 조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과제는 렌더링 재료에 따른 목재 표현 이미지를 각 한 장씩 찾아보시는 게 이번 시간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연필로 목재를 표현한 이미지, 그리고 파스텔로 목재 표현을 한 이미지들을 찾아보시면서 요렇게 재료별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